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첫 소식 김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 내 민주주의 소재단 주최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메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과거 북한과 협상했을 때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How do we convince Kim Jong-un and the Kim regime that he is less safe with nuclear weapons than he is without them, right? And that's not just a military threat, that is the threat of really strong sanctions.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용인하고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 상황을 유지하는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There are many more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 to illicitly allow financial flows into North Korea as an example, this could be an option.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메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그 첫 단계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를 분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뿐 아니라 인권 유린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통해 압박해야 한다고 전 국무부 고위관리가 지적했습니다. 데이비드 크레이머 전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는 9일 VOA에 취임 초기와 달리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침묵하는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을 위대한 지도자라고 언급한 것을 지적하며 북한 주민들은 자신의 생각조차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인권을 언급하지 않는 건 김정은 위원장과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려는 의지가 강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유엔 총회에서는 유럽연합 등 유럽 국가들이 다시 한번 북한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미사일은 정당한 행위라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미국이 자신들의 선의의 행동에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엔 총회 제1위원회에서 유럽연합은 또다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평화와 안보를 해치는 도발 행위라는 겁니다. The repeated ballistic missile launches by DPRK, which are violations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continue to undermine international work for building trust and establishing lasting peace and security on the Korean Peninsula, free of nuclear weapons. 북유럽 국가들을 대표한 스웨덴도 발언권을 얻어 북한의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전 세계에 위협이 된다며 제재를 강조했습니다. Sanctions should be upheld until we see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of the DPRK. 유럽 국가들에 앞서 이즈미 나카미스 유엔 사무차장 겸 군축 고위 대표는 모두 발언을 통해 북한과 관련해서는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화학무기까지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ny use of chemical weapons is abhorrent and constitutes a serious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States must work together to bring accountability to those who dare use these inhumane and illegal weapons. 국제사회의 규탄이 이어지자 북한은 발언권을 얻어 미사일 발사는 위협에 대응한 일상적인 행위라고 반박했습니다. The missile launches were part of our routine and self-defensive measures in face of the threat we face every day on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서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을 비난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행동 변화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북한 측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유예, 미군 유해 송환 등에 따른 미국의 상응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북한 발언에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고 비핵화 달성을 위한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협상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또 북한은 유럽 6개 국가들이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 발사를 규탄한 성명을 발표한 것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0일 담화를 통해 영국과 프랑스, 독일 등 EU 6개 나라가 미국의 사촉을 받아 자신들의 자위적 조치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엄중한 도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최근 미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니트맨 3 시험 발사가 북한을 압박할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자신들도 맞대응할 수 있으나 자제하고 있지만 인내심엔 한계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영국 등 유럽 6개국 유엔 대사는 8일 비공개 안보리 회의 직후 북한의 SLBM 발사는 영내 안정과 안보를 해치는 행위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재 위반으로 미국에 의해 억류돼 매각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토가 한때 이 한국 해운업체 소유 선박이었다는 사실 전해드렸는데요. 이 업체는 정상적인 매각 절차를 밟았다며 북한과의 불법 거래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5년 와이즈 어네스토, 당시 이름으로 애니호를 북한 측에 매각한 것으로 알려진 한국의 명산해운은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았다고 BOA에 밝혔습니다. 자신들은 매수인이 북한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으며 정상적인 선박 매매 계약서를 통해 매각을 진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매수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하는 추가 질문에는 브로커를 통해 정상적으로 매각했다고 밝히면서 외부 비공개를 전제로 당시 매매 계약서를 BOA에 보내줬습니다. 계약서에 있는 매수인은 홍콩 소재 M사이고 그 옆에 또는 매수인의 지명자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북한을 추정할 정확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수인의 범위가 넓게 규정되면서 제3자 매입 가능성은 열려있던 셈입니다. 명산해운은 북한과 직접 거래하지 않았을 수 있겠지만 북한과의 거래 가능성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은 데 따른 부담은 예상됩니다. 익명의 선박업계 관계자는 북한 측은 캄보디아나 홍콩 등지에 위장회사를 차려놓고 한국 등 다른 나라들의 선박 거래를 하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라며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북한의 해상활동에 대한 주의보에서 의도치 않는 대북제재 위반 행위를 주의할 것을 당부한 바 있습니다. 일부 미국 기업들은 이런 이유로 100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이 부과되기도 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토어의 공동 소유자로 지목된 산업은행 캐피탈은 소유권을 2012년 명산해운에게 넘겼으며 이후 해당 선박의 매각과는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해양수산부는 미국 재무부가 지난해 3월 대북제재 위반 의심 선박으로 지목한 한국업체 소유 루니스호를 특별관리 선박으로 정하면서 운항자로 명산해운을 명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명산해운 측은 루니스호의 관리회사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한국에서 전략 무기로 운용될 미국산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내년까지 모두 26대가 도입됩니다. 한국 공군은 10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F-35A 전투기가 올해 말까지 13대가 도입되고 내년에도 13대, 2021년에는 14대가 추가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5세대 전투기인 F-35A는 최대 속력 마하 1.8, 전투 행동 반경 1093km로 공대공 미사일과 소구경 정밀 유도폭탄 등으로 무장할 수 있습니다. 또 적진의 은밀히 침투해 핵과 미사일 시설, 전쟁 지휘 시설 등 핵심 표적에 심각한 타격을 가할 수 있는 전투기며 한국 공군 고위 당국자는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 등을 거쳐 올해 안에 전력화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10년 만에 최악의 식량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대외 원조기구인 국제개발처가 북한의 인도주의 상황을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개발처 대변인은 10일 미국의 대북 지원 가능성에 대한 BOA의 질문에 북한이 현 시점에서 국제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면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 여부는 해당 국가의 필요와 다른 나라의 필요, 또 미국 정부의 자금 상황 등 3가지를 고려해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2011년까지 북한에 13억 1,300만 달러를 지원했으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은 식량 지원이었습니다.